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산타페 소렌토 비교 시승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 산타페 풀체인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나오자마자 고트의 대결이라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25년형 기준으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연식 변경을 하면 상품성이 개선이 되잖아요. 산타페와 소렌토 생각보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뭐 사지? 그랜저? 아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공파님, 문파크 어쩐 일이야? 아니 아버지 차 한 대 새 걸로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딜러 소개 혹시 좀 괜찮은 사람 있을까요? 야 바보야, 요즘 누가 신차를 살 때 발품을 팔아. 카랩을 써, 카랩을. 카랩이요? 불편한 영업 전화 전혀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차량의 견적을 전국의 딜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구입부터 금융,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모두 카랩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 지금 어플 다운받으세요. 차를 구매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보면 산타페나 소렌토 어떨까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3,888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3,88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야, 이게 맞는 얘기냐? 왜 그러냐면 산타페는 풀 체인지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스리프트인 소렌토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래 맨 처음 풀 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로 나왔을 때는 옵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중반 정도는 산타페가 비쌌죠.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왜냐? 소렌토가 25년형이 출시를 했는데 기본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이야.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5년형이 나왔는데 기본 트림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게 오히려 가격이 인하된 효과를 보여줍니다. 기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 뭐 베스트 셀렉션이라 해가지고 뭐 디스플레이나 막 이런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금액을 뭐 30만 원 줄여서 출시를 했고, 트림도 프레스티지 플러스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에 옵션 기본으로 넣어서 이렇게 출시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늘린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이 프레스티지잖아요. 99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전동 트렁크 있죠, 요거 들어가고 노블레스가 한 69만 원,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나 그래비티가 한 98만 원 정도 올랐어요.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지문 인식이나 디지털 키 2 뭐 요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야, 산타페가 무조건 좋고 소렌토가 그냥 가격 인상했으니까 무조건 욕 먹어야겠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막상 또 비교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옵션을 다 집어넣은 풀옵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두 차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 소렌토와 달리 산타페는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얘가 좀 더 비싸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것만으로도 사실 소렌토가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이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실제 산타페나 소렌토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옵션 구성들 트림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트림을 좀 더 라이트하게 구성하려면 산타페가 쌉니다. 산타페가 뭐 프레시 플러스 트림이 신설이 된 것처럼 되게 낮은 트림부터 최상위까지 다양한 트림들이 나가는 게 산타페예요. 반대로 소렌토는 압도적으로 시그니처가 많이 나옵니다. 밑에 노블레스랑 프레스티지가 있긴 있는데 뭐 법인차나 렌트카가 아닌 이상 노블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노블레스도 옵션을 다 넣어야 돼. 뭐 스타일도 넣어야 되고 뭐 드라이버 와이즈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한두 개 선택하는 순간 시그니처로 가는 게 더 저렴하게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이 소렌토는 풀옵션을 사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옵션 구성을 라이트하게 해서 출고할 수 있는 게 또 매력이죠. 지금 현대는 막 블랙잉크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캘리그라피나 블랙잉크나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스타일리시하게 뭔가 좀 차이를 주겠다 하면은 그냥 블랙잉크 딱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트림이 있죠. 그 그래비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컬러, 뭐 전용 그냥 도어 가니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89만 원 정도 비싸요. 근데 이거는 뭐 차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스타일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없죠.
자, 근데 저희가 오늘 25년형으로 해가지고 소렌토 산타페 이제 풀옵션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두 차량 다 4륜 구동 옵션이 빠진 모델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4륜을 선택하는 순간 친환경 인증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렌토 산타페 출고하는 분들이 2륜 출고하거든요. 그러면 4,900 언저리에 출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5,000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대 가져온 건 하이브리드로 가져왔습니다. 엔진은 똑같아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180마력 똑같거든요. 전기 모터 똑같이 47.7kWh 배터리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5마력, 합산 235마력이라고 하는 출력까지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배터리 그의 용량 차이. 얘가 1.48 정도 되고 얘가 1.5입니다. 사실 0.0이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주행을 막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는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되게 다가옵니다. 요거 주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안쪽 디테일들 보면 산타페에는 요런 좀 마른 골 모양의 무늬들 요런 것들이라 디테일들이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뭐 소렌토도 안쪽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마감들이 나쁘지가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보면 좀 어때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명 SUV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용도가 있는 레저 스포츠 활동 같은 거라든지 짐을 좀 많이 실는 분들이 좀 타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타는 SUV, 뭐 소렌토 산타페 뭐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가 봐도 나쁘지 않다. 차 예쁜데? 특히 지금 저희가 화이트 안 갖고 오고 그냥 약간 좀 주색 가지고 와서 솔직한 칙칙한 느낌이 있긴 한데, 보통 소렌토의 출고 80% 이상이 화이트거든요. 화이트의 이 시그니처 혹은 화이트의 그래비티면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좋아요. 근데 산타페는 일단은 이 뒤가 약간 좀 호불호를 좀 제 영향이 있어요. 처음에 산타페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박시하고 좀 사이즈가 커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뭐 히든 요 손잡이 히든 요런 거, 그다음에 루프렉도 보면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딱 손 잡고 올라가기가 애매한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 루프탑을 연결해야 된다든지 막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산타페는 이거 진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이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거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소비자분 봤을 때는 이거 뒤가 이게 뭐냐, 무슨 짐차냐, 약간 이런 호불호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게 디자인을 지금 보면 방향지등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 안 보인다. 요즘 대부분 추세가 제가 타는 카니발도 방향지등이 원래 밑에 있다 위로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좀 올라오는 추세인데, 소렌토와 달리 산타페는 방향지등이 아직 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도 넓어서 활용도도 좋고, 2열도 지금 보면요 이렇게 풀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이 유압식 리프트도 좌우측 끝으로 가 있고 테일램프도 뭐 방향치도 밑으로 한 게, 위에 보면 테일램프가 지금 이 트렁크 리드 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방감, 그러니까 짐을 넣고 실을 때 이런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게 트렁크에 부피가 큰 짐을 실어본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할 텐데, 지금 소렌토 한번 볼까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폭이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물건을 적재할 때는 조금 생각보다 이거 왜 이렇게 좀 트렁크가 좀 좁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소렌토 보면 어때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 공간은 확실히 소렌토도 넓죠? 하지만 요 폭 있죠, 폭. 산타페도 물론 여기 조금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최대한 이 폭을, 그러니까 입구를 좀 넓힌 느낌이 보이죠? 딱 중간 정도로 그냥 너프하게 줄자로 딱 재면 127, 8 정도가 나오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자로 재면 117 정도가 나옵니다. 10cm 정도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렌토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굴곡, 이런 것들도 깊고, 지금 산타페 디자인이 좀 약간 좀 호불호가 있는 게, 이게 직각으로 그냥 꺾여요. 최대한 좌우로 넓이를 넓히고 위아래도 굴곡 없이 트렁크가 그냥 한 번에 열릴 수 있게. 지금 트렁크도 보면은 어닝처럼 여기 지금 칸막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진짜 머리 아파. 활용도가 넓은 이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소렌토는 어때요? 지금 이 테일램프가 요쪽에 있으면서도 약간 이 볼륨이랑 굴곡이 있죠. 공간을 잡아먹는 요소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뭐 햇빛 가리개라든지 뭐 아니면 어닝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길이가 산타페가 훨씬 깁니다. 평상시엔 차이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바다나 뭔가 계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트렁크 열 때 뒤에 차라든지 아니면 막 기둥 같은 게 있으면 못 열어요. 카니발도 트렁크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열 때 뒤에 이제 벽에 붙으면 차를 앞으로 빼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산타페도 트렁크 길이가 길어가지고 열고 닫는 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반대로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SUV 이 트렁크 열고 닫는 게 산타페보다는 짧아서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적성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고 디지털 룸밀러가 이번에 또 새로 생겼잖아요. 디지털 룸밀러랑 빌트인 캠2 들어갑니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산타페도 보면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나와 있고 위쪽에 빌트인 캠과 디지털 룸밀러가 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지금 후방 카메라의 위치가 약간 돌출형으로 산타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오염이 좀 생각보다 잘 돼요. 그러니까 주행하다 보면 금방 좀 더러워지죠. 물론 여기도 어느 정도 그 보호 커버라 그래야 되나? 좀 오염이 덜 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주행하다 보면 조금 좀 자주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후방 카메라의 위치가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게다가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오염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빗물이 이렇게 딱 흐르다가 요 카메라에 묻어가지고 마르고 막 이러면 때타는데 이 빗물이 요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렌토는 카메라가 오염이 좀 덜 돼요. 요런 것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디테일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소렌토 차주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휠이랑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에요. 카니발도 바뀌었고 K8도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나옵니다. 소렌토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EV3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나오는데 소렌토는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빠져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18인치 휠도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야 연비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소렌토는 18인치가 최대인데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에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49만 원 옵션을 추가하면 20인치 휠로 들어가거든요. 하이브리드인데 20인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렌토 차주분들이 차 출고할 때 18인치가 마음에 안 들다 해서 20인치로 튜닝을 많이 하니까 20인치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25년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주행하면서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 하이브리드 산타페와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 소렌토를 비교하면서 승차감과 연비까지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2열 공간은 산타페가 넓잖아요. 게다가 듀얼로 열리는 요 썬루프도 딱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헤드레스트 공간 보면 어때요? 여유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공간을 생각하고 뭔가 좀 활용성을 생각을 한다면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물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막상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목적성에 맞게 차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2열 공간이 넓고 가족들과 놀러 많이 다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낫죠. 실제로 산타페는 수납 공간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양방향으로 열리는 이 센터 콘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 차이냐면 공간의 활용성의 차이예요. 물건을 수납하는 게 2열에서는 많이 없어요. 컵홀더가 사이드 도어 쪽으로 빠져 있고 이 밑에 뭐 보온병이나 물병 같은 거 넣어줄 수 있는 게 있진 하지만 지금 수납 공간 보면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적거든요. 근데 양방향이 열리는 이 센터 콘솔 요게 있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을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 센터 트레이가 들어가 있죠. 이 밑에 있는 요 수납함이 깊게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격벽처럼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중간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이게 큰 공간을 하나 사용하겠다면 이 격벽을 빼서 끝에다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은 산타페가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사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렌토도 사실 공간은 좁지가 않기는 해요. 레그룸 보면 어때요? 넓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탈 때는 소렌토도 절대 부족한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소렌토는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좀 아쉬운 게 요 연결된 바 시야가 가려지긴 합니다. 물론 그래도 산타페는 아예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결된 느낌은 없어서 뭐 호불호에 좀 영향도 좀 있기는 하죠. 이 등받이 각도는 산타페나 소렌토나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체감상, 이거 체감상입니다. 수치로 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좀 더 등받이가 각도가 많이 눕혀지는 것 같아. 사이드 도어 쪽에 보면 소렌토 같은 경우에 조금 나와 있어서 등받이 각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220V 이게 지금 2열 쪽에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이 차의 목적성과 활용성,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도시명 SUV의 220V 위치가 딱 2열 이 하단 쪽 바닥에 있어요. 산타페는 어디에 있을까요? 트렁크 쪽에 220V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 그래서 아니 2열 쪽 하단에도 220V가 있는 거 아닌가 했지만 여기 이제 밑에 하단에 이제 수납 공간에 대한 배치를 본다면 이 차의 활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트렁크에 이제 막 짐 적재하고 뭐 충전도 좀 하고 이 정도 출력이면 딱 전기장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박할 때 그냥 여기다 콘센트 꽂아서 전기장판 돌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산타페 시승기는 단독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과연 이 소렌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주행으로만 따지면은 소렌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산타페는 차가 높고 넓죠. 게다가 승차감까지 부드럽게 하려고 서스펜션의 위아래에 그 여유분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차가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요철을 지난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런 좀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탄탄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움직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멀미가 좀 많이 나거든요. 좀 뭔가 일체형으로 하나의 느낌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좌우가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세팅을 한 거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오늘의 핵심은 20인치 휠이에요. 자, 이 20인치 휠이 어떠냐, 20인치 휠이 들어가서 승차감은 어떻고 연비는 어떠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이 시승차를 받아서 한 70km 정도를 꾸준히 주행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도 가고 그 다음에 도심에서 주행하고, 이게 한 특정 상황에서만 연비 테스트나 연비 주행을 하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심에서도 주행하고 고속도로도 출퇴근용으로도 써보고 해서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산타페 연비가 리터당 12.3이 나옵니다. 연비 주행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처럼 주행했을 때 12.3이라는 연비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차감도 기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20인치 휠이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20인치를 넣고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드레스업 때문에. 자, 20인치를 나는 그래도 넣고 싶어. 18인치 너무 별로야. 그러면은 20인치가 들어가 있는 지금 하이브리드는 어떠냐? 18인치에 비해서는 통통 튀거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뭐 이 산타페를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20인치 껴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비도 리터당 12km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연비 주행을 사실 하게 되면 이거보다 연비는 더 잘 나오기는 해요. 이전에 우리가 18인치 끼워져 있었던 하이브리드를 생각한다면 그냥 체감상으로 한 리터당 한 2, 한 3 정도까지는 나는 것 같은데, 회생제동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EV 모드로 좀 주행을 더 많이 한다면 연비도 더 많이 좋아지겠죠. 20인치라서 막 엄청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혹은 연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원래는 옵션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는데, 반대로 20인치 휠이 싫어하는 분들은 선택을 그냥 못 빼요. 그냥 20인치가 기본이야. 반대로 그럼 차라리 20인치를 좀 빼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럼 너무 좀 이렇게 번잡스럽고, 이게 그 옵션이라는 게 같이 묶어놔서 금액을 올려놔야 제조사가 좀 더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막 제조사가 금액을 올리고 이러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제조사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제가 뭐 제변 해준다고 광고도 주는 거 아니고 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 제조사도 어쨌든 결국 이윤을 남겨야 되는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거는 넣어주면서도 회사의 이윤을 조금 더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20인치 기본을 넣어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산타페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차를 선택했을 때 좀 더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그 풀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베스트 셀렉션 옵션이라든지 프레스티지 플러스 같은 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실제로 좀 산타페 타려고 알아보면요, 되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알차게 구성하면 오히려 금액대가 더 낮아져요. 이런 것들이 산타페와 소렌토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산타페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크고 차가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이 시야 개방감이 진짜 좋습니다. 만약에 시트 포지션이 막 낮거나 잘 안 보이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어렵죠. 이 차의 폭이라든지 이 차의 크기라든지 감을 모르니까 운전하다가 주차하다가 박는단 말이야. 근데 산타페는 보면은 이 앞에 길이라든지 차 폭이라든지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시야가 좋아가지고 운전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지금 거치대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파 브라보. 알파 브라보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거 냉각 수자 들어가 있어서 발열에 뛰어나고 15W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앰비언트 부드음까지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거치대는 알파 브라보가 가장 고트입니다. 이게 연비가 어쨌든 20인치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생제동 단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3단계로 두고 주행을 하면 EV 모드로 훨씬 더 많이 주행을 합니다. 소렌토 한번 가보죠. 저는 항상 리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비교 리뷰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각 차들만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저희가 목적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렌토나 산타페를 보면은 경쟁 상대는 맞기는 해요. 근데 두 차의 목적성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산타페는 확실히 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고, 소렌토는 그냥 도심에서 좀 편하게 타려고 하는 도시명 SUV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은 지금 공간 보면 어때요?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확실히 넓죠? 지금 보면 얘는 무선 충전 패드도 하나밖에 없고 센터 트레이 공간도 협소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산타페가 무조건 좋은 거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든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냥 차를 탈 때 뭐 엄청나게 수납 공간이 많은 차를 뭐 선호를 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그냥 일반적인 SUV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납 공간이 많은 거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꼭 내가 차를 살 때 수납 공간이 많아야 돼 라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렌토도 수납 공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냥 내가 적당히 도심에서 타고 다닐 때 이 정도의 구성과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큰 차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행 느낌도 꽤 많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산타페나 파워트레인이 똑같거든요. 뭐 배터리 뭐 용량이 조금 뭐 0.02가 뭐 넓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다 그냥 논외로 치고 파워트레인 같은데 주행 질감은 산타페랑 소렌토랑 완전 다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답을 내려드리면 소렌토가 완성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거는 일단 하이브리드잖아요. EV 모드, 그러니까 EV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는 풀이 넓은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잘 나올 거고 주행 질감도 훨씬 더 좋을 거고, 게다가 엔진이 개입하는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전기 모터 함께 움직인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소렌토가 훨씬 더 밸런스가 좋다라는 것들이 느껴져요. 지금 EV 모드 똑같이 주행 한번 해볼게요. 같은 코스 지금 주행하고 있거든요.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풀이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더 좋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제가속을 할 때도 악셀을 좀 깊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EV 모드가 안 꺼져요. 자, 지금 꺼졌죠? 자, 이 상태에서도 바로 EV 모드가 들어옵니다. 이런 EV 모드가 들어오는 속도도 산타페보다 좀 더 빠르고 악셀을 좀 더 깊게 밟아도 훨씬 더 빨라요. 게다가 이렇게 회생지도 3단계를 두고 제가 이거 그 산타페랑 소렌토랑 많이 번갈아 탔는데, 물론 이게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회생제동 3단계로 했을 때 EV 모드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풀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연비 주행을 하고 싶어, 혹은 EV 모드로만 좀 더 많이 주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냥 회생제동 3단계로 풀로 좀 당겨 놓으면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풀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면 뭐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 막 차이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배터리가 지금 여기 있죠. 반 이하로 떨어지면 EV 모드로 개입하는 그 구간이 짧아져요. 배터리 용량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악셀 밟아도 바로 이제 엔진이 개입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회생제동을 이런 식으로 좀 3단계로 해놓으면 충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니까 당연히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회생제동 만약에 좀 빨리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거 3단계 키지 말고 여기 있죠, 드라이브 모드. 왜 스포츠 모드가 왜 있냐면
뭐 달리기 위해서 뭔가 뭐 이런 스포츠 모드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소렌토도 달릴 때 이게 전기 모터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스포티한 주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스포츠 모드라면 배터리 충전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려면 회생제도 해가지고 그냥 막 세워라 내워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만 빠르게 몇 분 그냥 달리면 배터리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되는 속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렌토는 차가 이게 하나의 완성된 움직임처럼 되게 일사불란하게 딱 그냥 딱 하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산타페보다는 저는 소렌토가 완성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25년형 산타페와 소렌토를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18인치 휠이 들어간 소렌토, 워낙 기본적으로도 주행 질감이 훌륭해서 진짜 소렌토를 이길 만한 SUV가 많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오긴 했죠. 바로 그랑 콜레오스인데요. 그랑 콜레오스와 소렌토의 대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비교해드리긴 했지만 그때는 소렌토가 풀옵션이 아니었어요. 뭔가 좀 그 중간 트림의 기본 좀 옵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풀옵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오늘 25년형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이게 무슨 뭐 구조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레저 스포츠 활동 많이 간다. 그럼 그럴 때 딱 그냥 산타페, 그냥 적당한 도시명 SUV는 소렌토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